여러분, 현수님은 자녀가 셋입니다. 아들 둘, 딸 하나. 10살 아들, 7살 딸, 5살 아들, 자녀가 셋이에요. 자녀가 3명 있으신 건데 왜 이혼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현수님이 이혼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인터뷰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전 남편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도 아예 없었는데 현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인상 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아빠를 구하려고 나온 게 아니다.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충만한 상태에서 만나려고 해서 지금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이게 맞죠. 결핍 있는 상태에서는 누굴 만나도 잘 안 돼. 나 스스로가 충만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그래야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오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현승님이 말한 게 정말 정답인데 너무 현승님이 너무 멋진 말만 해. 멋진 말을 했으면은 그 멋진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데 오늘 그 방송에서의 앞으로의 모습들을 보니까 인터뷰를 하기 위한 그런 거를 이제 외워갖고 말을 쓰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막상 방송에서는 멋진 행동은 아니시더라고. 현승님은 되게 알뜰하시대요. 나한테 잘 안 쓰는 타입이래. 그래서 그렇게 돈을 알뜰하게 모으고 해가지고 부동산을 살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4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경매가 부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시대요. 직업과 조건을 전혀 안 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감싸줄 사람이 필요하다. 여자로서만 필요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제가 이제 풀이를 해보자면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감싸줄 사람, 내 아이들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승님의 자녀분들 나이가 10살, 7살, 5살이란 말이죠. 쉽지 않아요. 돌싱 남자분들이 돌싱 여자분들을 만날 때는 거의 대부분은 일단은 자녀들까지 다 내가 케어를 하고 할 수 있다 보다는 외롭다 보니까 연애를 하고 싶어서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이제 만나는 거거든요. 돌싱 여자분들도 외롭다 보니까 남자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만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감싸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는 이거는 사실 어렵지. 솔로 나라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미리보기에서 나왔던 장면이 남자분 어깨에 계속 기대고 그리고 막 애교를 막 지나치게 많이 보여주고 핑미 춤을 추고 막 이래잖아요. 아빠를 구하려고 나온 게 아니다. 결핍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충만한 상태에서 만나려고 해서 지금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같은 사람인가 싶어. 너무 안 맞죠? 말은 멋있는데 행동이 핑미 춤추고 있어. 말씀은 되게 멋있었는데 빌런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아빠를 구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고 하신 분이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감싸줄 사람이 필요하대. 이거 너무 뭔가 인터뷰를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안 맞는 느낌? 앞에서 한 말이랑 뒤에서 한 말이랑 일관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감싸줄 사람이 필요하대.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된다는 거야. 물론 계속 현승님이 아이들 뒷바라지면서 지내시다가 오랜만에 이제 남자분들하고 만나서 솔로 나라 안에서 고삐 풀려가지고 즐겁게 지내시고 하는 거야. 너무 좋긴 하지만은 앞에 너무 멋진 말들을 해놓다 보니까 현승님이 말만 그럴싸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게 오늘 방송에서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막 남자 어깨에 계속 기대고 핑미 춤추고 물론 나쁜 사람은 아니시겠지만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비판받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오늘 등장할 때 너무 많이 웃었어. 계속 웃더라고. 너무 지나치게 웃고 해가지고 텐션이 너무 높아. 원래 항상 텐션이 높으신 분들은 뭐다? 추락하는 것도 감정의 골도 되게 순식간에 깊어지기 때문에 아마 우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분도 많이 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거나 화내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현승님 전 남편 언급이 없었던 거는 이혼이 아니라 사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22기였나요? 16기에서 사별하신 분이 있긴 했었는데 글쎄요. 봐야겠죠. 사별 느낌은 아닌데. 사별 느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사별을 하신 분이 솔로나에서 핑미 춤을 추진 않을 거 아니야. 예전에 16기 때 16기 남자 출연자 한 분이 사별하신 분이 나오셨단 말이죠. 그분은 계속 분위기가 웃고 있어도 슬퍼 보였어. 근데 현수님은 지금 완전 무슨 자유부인이에요. 아무튼 사별을 하신 분이 이제 핑미 춤을 출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수님이 전 남편에 대한 정보가 안 나온 거는 나중에 나오겠죠. 아무튼 사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려간 건 현숙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실려간 건 현숙인 것 같아? 정수기가 아니라 현숙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 수치가 있는데 스트레스 수치 중에 가장 최고로 스트레스가 높은 수치가 뭐냐면은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배우자의 죽음은 되게 오래 간단 말이죠. 그 스트레스가. 근데 사별을 했는데 방송에 나와서 핑미춤을 춘다?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돼. 핑미춤을 추라고 해도 못 추겠다. 근데 현수님이 실려가는지 정수님이 실려가는지는 모르니까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이 누군지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핑미춤을 보여준 그 남자분한테 이제 핑미춤 보여준 게 상철님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계속 이 라인이 오래 가지 않을까요? 상철님한테 핑미춤 보여주지 않았을까?
아무튼 여러분 그 응급실을 간 사람은 누군지는 아직 모르니까 하여튼 보면은 나오겠죠. 아무래도 현숙님은 88년생 정숙님하고 동갑입니다. 그리고 현숙님이 다음 주 예고편 보니까 영수씨 이렇게 은근히 내가 뭐 영수 너 알아볼 거야 이렇게 하니까 정수씨가 바로 이렇게 견제하더라고. 근데 현숙님이 눈치 안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약간 주책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숙님하고 그런 성격이 부딪힐 것 같아요. 현숙하고 정숙이랑 둘이 한번 싸울 것 같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둘이 한번 싸울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현숙님 얘기해볼게요. 현숙님은 플로리스트래요. 저 순간 25기 옥순이랑 같은 직업인 줄 알았어. 플로리스라 해가지고 현숙님 플룻 부시나 보다. 플룻 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25기 옥순이랑 같은 직업인 줄 알았는데 플로리스트라고 꽃꽂이 하는 거 있잖아요. 꽃집 하시는 분들. 현숙님이 딱 그런 분이라고 하시더라고. 현숙님 나이는 38살입니다. 88년생. 15살 때부터 꽃을 배워가지고 26살에 꽃집을 창업했대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게 맞나? 프리랜서 플로리스트라고 하는데 프리랜서 플로리스트면은 꽃집 운영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꽃집을 운영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 보면은 꽃집을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현숙님은 이미 저번 주에 이미 정보가 나왔지만 오늘 자기소개에서 이제 자기가 자녀 3명인 거 얘기하셨어요. 10살 아들, 7살 딸, 5살 아들. 그리고 3개월 연애하고 27살에 결혼해가지고 이혼한 지 2년 됐다고 합니다. 현숙님의 연애 기간은 3개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어서 남도 싫었다 그랬는데 이혼하고 나서 나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마음이 힘들어서 40회가량 심리상담 받았대요. 내가 나를 찾으니까 관점이 바뀌어서 세상이 아름다워졌다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내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당히 말은 그럴싸하게 안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여자 출연자들 중에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현수인 것 같아요. 불안정한 그 자체. 심리상담이 막 그렇게 많은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상철이가 추앙한다 말한 거에 대해서 나는 둘이 있을 때 애교가 많다. 아빠를 모으고 있는 고양이다. 남자들이 나의 상황만 이해해 준다면은 나는 푹 빠져서 다 바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살고 있고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대요. 인천 토박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제 늘 얘기하거든요. 부산 토박이다, 광주 토박이다, 충청도 토박이다, 뭐 인천 토박이다. 이런 토박이라는 표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지역 외적으로는 아예 안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답답한 기분이 들거든요. 이 현승이 인천 토박이라고 얘기한 것도 남자들이 들었을 때 좋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교가 많은 아빠를 모으고 있는 고양이라는 것도 사실 저도 이게 좀 기괴한 느낌이었어요. 아빠를 모으고 있는 고양이가 뭐야? 제가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애교가 많은데 고양이가 아빠를 모으면 애교가 많은 그 표현인가 봐. 그리고 현승님도 3개월 연애하고 결혼하셨다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가지고 지금 결혼생활 하다가 이제 이혼하셔서 지금 2년차 이혼하신 분이잖아요. 여기서 또 3개월 연애했다는 거. 과학입니다. 혼전 임신과 연애 기간 짧은 거는 과학이에요. 100일 만난 거야. 100일 만나고 결혼하셨다는 거야. 100일도 안 만나고. 여러분 이게 연애 기간 3개월 빨라도 너무 빨라. 사실 저도 현숙님이 진짜 아이 셋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아이 셋을 키우면서 또 열심히 사셨구나 이렇게 보다가도 짠하게 안 보이는 이유가 여전히 빨라. 오늘 상철하고 연애하는 거 보세요. 상철하고 데이트. 오늘 상철하고 1대1 데이트 이렇게 했잖아요. 충동적이야. 너무 빨라. 이혼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좀 더 성숙해지고 이혼 전이랑 뭔가 변화가 있었다면은 심리상담도 40번이나 받았다며. 그러면은 조금 달라진 모습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 심리상담 40번을 받으면서 다중이가 된 느낌이에요. 다중인격. 혼잣말도 많이 하고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돼. 아니야 또 나는 설레도 돼. 뭐 상처가 너무 좋아. 혼자서 막 무슨 모노 드라마 찍잖아. 저는 이게 짠하게 보다가도 짠하게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왜 이렇게 이혼하고 나를 찾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영숙님도 그렇고 현숙님도 그렇고 이혼하고 나서 나를 찾았대. 전 남편으로부터 해방됐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이혼하고 나서 나 자신을 찾았다는 표현이 그렇게 괜찮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현숙님 말이 나온 김에 상철하고 데이트한 것도 말씀드려보자면은 오늘 현숙님이 상철씨하고 데이트하러 나가기 직전부터 엄청 막 설레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현숙님이 얼마나 외롭고 남자들도 많이 못 만나고 애들만 키우느라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철씨한테 설레하는 게 짠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엄청 설레는 거를 숨기지 못하는 거. 자기가 이제 설레하면서도 야 너 애 셋이야 자중해. 자기 스스로 혼잣말로 계속 그렇게 하잖아. 제가 봤을 때는 현숙님이 그렇게 감정 기복이 막 널뛰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현숙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현숙님이 자녀가 셋이 아니라 자녀가 없었을 때도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셋이라서 혼자 키우느라고 현숙님의 성격이 이런 게 아니라 현숙님 원래 이랬을 것 같아. 결혼 전부터 이랬을 것 같아요. 오늘 상철씨하고 차 안에서 데이트할 때도 차 안에서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나를 1번으로 둔 적이 있었나 싶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이런 얘기도 너무 자기 연민이죠. 정말 멋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 나를 잊고 살아온
살아온 그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온 그 시간들을 나를 더 성숙하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현숙님은 계속 내가 없었다, 나를 1번으로 둔 적이 있었나 싶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난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 그리고 술 먹으면은 나를 좀 잡아줘야 된다, 너무 많이 안 마시게 잡아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현숙님 자녀 셋 어머니시잖아요. 근데 술 먹으면은 왜 남이 남한테 의존을 해? 오히려 술 먹었을 때 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 분이 이제 현숙님이어야 되는데, 현숙님은 시작부터 상철님한테 술 많이 먹으면은 많이 안 마시게 잡아달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게 되게 좀 별로 안 좋게 보이더라고. 플러팅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플러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녀가 있는 도식분이 술을 먹는데 나 술 너무 취하면은 큰일 나니까 술 많이 안 먹게 날 조절 잘해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플러팅으로 느껴지나요? 난 부담 느낄 것 같은데. 자기소개 전에 그래서 몰라. 현수님이 자녀가 셋이라는 거를 모르고 자녀가 있는 도식이라는 거 모르고 그런 얘기 했다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의존하려고 하나 보다, 나한테 뭔가 관심 있고 호감 있어서 그러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자기소개 끝나고 첫 데이트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그거는. 제 지인 중에 현수님 같은 분이 있는데 눈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돌싱들을 보는 그 기준이 엄격해요. 갔다 왔으니까 안 갔다 온 미혼보다는 낫겠지, 이런 기준들이 다 깔려있어, 사람들, 시청자들이. 근데 이제 갔다 온 사람이 눈치가 없다? 안 좋게 봐요. 좋게 볼 수가 없어. 갔다 온 사람이 뭘 모른다? 그거 안 좋게 봐요. 뭔가 더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 갔다 온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잘못을 하면은 미혼인 분들보다 돌싱 분들을 훨씬 더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 저도 오늘 현숙님이 짠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다, 챙김받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아, 현숙님이 그렇게 나쁜 분 같진 않은데 뭔가 짠하다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늘 항상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만의 그런 생활이나 연애를 못하고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이성하고 이렇게 술자리를 갖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하는 게 보여가지고 저도 그런 모습들이 되게 짠하고 그랬는데, 근데 현숙님이 그 다음에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 짠한 마음을 다 덮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아니었거든요. 일단은 그 안 좋았던 행동들, 현숙님이 말할 때 보면은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색하면서 말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막 그 지금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막 좋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야? 나 정말 나 좀 약간 쉽지 않은 진지한 여자야? 그런 식으로 갑자기 눈빛 변하면서 정색할 때가 있어요. 진지한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감정 기복 심하고 다중이처럼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를 상대방한테 티내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어가지고 그거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상철님한테 지금 이제 첫 데이트잖아요. 바로 오빠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빠한테만 내 매력을 보여줄 거라고. 연애 프로그램에서 여자분이 남자 출연자한테 되게 빨리 오빠라고 말하면은 거의 100% 빌런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를 술 먹이면 안 된다, 술을 많이 먹이면은 안 보낸다, 보내지 않는데요. 이거 역시도 상철님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 듣고 엄청 좋아했을까요? 물론 상철님 인터뷰는 현숙님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다고는 했지만은, 저는 현숙님 말고 다른 여자 출연자에 대한 대안이 생기면은 바로 상철님을 갈아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첫 데이트에서 안 보낸다, 술 먹이면 나는 보내지 않는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철님은 현숙님이 계속 혼자서 어필만 하지 상철님이 같이 이렇게 티키타카 되는 게 아니라 그 리액션만 해주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현숙님이 애쓴다는 느낌. 1순위는 상철 오빠인데 영수한테 호감이 있는 이유를 내가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내가 1순위는 상철 오빠이기 때문에 얘기해준다고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현숙님이 영수씨한테 눈물 흘린 거는 저번주에 이제 자기소개 때 울었잖아요. 내가 아이가 3명인데 그걸 이해해줄 수 있는 남자가 영수일 것 같아가지고 나의 그런 아픔과 상황을 보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울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상철씨한테 오늘 좀 얘기를 하더라고. 취하니까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쿨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 뭔가 현수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지나치게 과하고 감정적이고 그래가지고 다 안 좋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수가 계속 아이가 있는 돌싱이라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있고 자신감 없어 하니까 상철씨가 애기 탓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상철씨가 되게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이가 있는 돌싱분들이 내가 자녀가 있는 것 때문에 못 만난다, 자녀가 있는 돌싱이다 보니까 연애하기가 어렵다 이러는 것 자체가 사실상 아이 탓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런 거라 가지고 상철씨가 그렇게 말하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현수님이 계속 이제 술 취해가지고 그 밥 먹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역시도 저는 다 안 좋았어요. 그런 것도. 상철씨가 아이 셋인 현숙님을 이해해주고 내가 받아주겠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현숙님이 마치 상철님이 자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다 이해해준 것처럼 오해를 하시더라고. 착각하시더라고. 상철님은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현숙님이 그래서 말이 나온 게 뭐냐면 도망치라고 했어요. 상철이 너 도망쳐라, 나한테 오지 마라, 그래야 홀가분해질 것 같다, 도망치래. 근데 사실 이렇게 도망치라고 상철님한테 얘기한 거는 너 이래도 나 좋아하지? 너 나 좋아하면은 내가 이래도 괜찮다고 해줄 거지? 테스트 해보려고 던진 거지. 근데 이렇게 도망치라고 말하는 이성이 있다면 도망치는 게 맞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내가 알아가는 단계에서 상대방이 나보고 도망치라고 하면은 도망치는 게 맞아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는 게 맞습니다.
이유도 묻지 말아야 돼. 이게 그 도망치라고 상대방한테 말하는 사람들은 지 혼자 연극 찍고 있는 거예요. 지 혼자 드라마 찍고 있는 거야. 마치 자기가 드라마 속 여주인공인 것 마냥 현실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상대방 테스트하는 것도 있는 거고. 도망치려고 할 때 도망쳐야 돼.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나의 상황이 이렇지만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현수님은 여전히 계속 그 과거에 내가 있는 도시라는 것 때문에 그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사로잡혀서 극복을 못하고 계속 이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상대방한테 도망치라고 그랬다가 도망치라고 떠봤다가 상철님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도망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니까 현수님이 상철씨가 나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너무 약간 괜히 현수님같이 이런 분한테 휘말리면은 힘들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잘 있는데 뭐 화났지. 상철님이 나 화 안 났는데? 왜 화났잖아. 왜 기분 나빠? 뭐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야, 나 화 안 났어. 왜 그래? 그러니까. 근데 왜 아까부터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화났으면 얘기해. 왜 뭐가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현수님 같은 분들이 딱 그래. 자기가 너무 상상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현수님 같은 분이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상철님은 분명히 괜찮다고 안 했잖아요. 근데 현수님이 도망치라고 했는데 상철님이 도망 안 치잖아? 그러면 나중에 현수님 같은 분들은 너 그때 내가 도망치라고 할 때 도망치지 그랬어. 너 그때 내가 도망치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이런 현수님 같은 분들은. 뭔가 이제 남녀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크게 싸울 때 현수님 같은 스타일들은 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도망치라고 할 때 도망치는 게 맞아요. 상철님은 정상이냐고요? 상철님도 여러분들 이게 도식분들은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 보는 눈이 없다, 눈이 삐었다 하시는데, 도식분들은 연애할 기회가 많이 없어. 연애할 용기도 많이 못 내고 외로워. 다들 외롭다 보니까 상철님도 되게 오랜만일 거 아니에요. 이혼하고 현수님이 막 나한테 스킨십하고 막 눈웃음 치고 막 좋다고 그러고 애교 부리고, 그럼 상철님도 막 헷가닥 하지. 술도 들어갔고. 그래서 너무 막 다 못났다, 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분들이 다 외로운 상태고 오랜만에 이렇게 이성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술도 마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간 그런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수님이 도망치라고 한 거는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간적인 마음으로 나한테 쉽게 올까봐 도망치라고 얘기한 거래요. 내가 아이 3명 있는 도식인데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올까봐 그래서 도망치라고 한 거래.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지. 뭔가 대단한 착각인 거죠. 상철님은 아직 쉽게 갈지 말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서 상철씨가 나한테 너무 쉽게 빠질까봐 도망치라고 한 것 자체가 이상하지 뭐. 비비님께서 왜 나왔냐고 하시는데, 현숙님도 오늘 술 취해가지고 그 얘기 했어요. 자기가 계속 이제 자녀 셋인 도시인 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더라고. 본인 스스로도 나 왜 나왔지? 이러고 있어. 자기 스스로도 술 취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현숙님이 미인이세요. 현숙님이 매력 있으셔. 행동하시거나 이런 성격이나 말씀하시는 게 특이해서 그렇지, 사실 이제 도시인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숙님처럼 이렇게 막 술 먹고 애교 부리면서 술 취해가지고 막 그러면은 살짝 흔들려. 그래서 상철님이 현숙님한테 호감도가 올라간 거가, 현숙님이 미인이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상철님한테 막 애교 부리고 이러니까 상철님도 호감도가 그래서 올라갈 만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숙님이 지금 여러분들 채팅에 아이가 한 명이었으면 달라졌을 거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아이가 3명인 게 너무 커서 그렇지, 아이가 한 명이었다면은 생각보다 저는 되게 더 인기가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현숙님이 아이 셋 돌싱이잖아요. 그래서 아이 셋을 키우느라고 계속 자기의 그런 게 억눌리고, 그래서 이제 나눠솔로 나와서 해방된 기분 들고 너무 공감되고 이해가 되는데, 현숙님은 조증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요. 표정 변화가, 웃다가도 갑자기 정색해. 웃으면서 막 깔깔깔대고 웃다가도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정색해. 오늘도 몇 번 그 장면이 나왔어요. 좋게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술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우리가 돌도싱 되려고 나왔냐, 우리는 60년을 살려고 여기 온 거다 하면서 갑자기 막 정색하면서 얘기하더라고. 표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감정 기복이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감정 기복이. 그러면서 상철님한테 계속 추앙해준다 그러고. 근데 상철님을 바로 옆에 두고 상철님한테 계속 스킨십하고 기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바로 마주보고 있는 영수씨한테, 영수 너 감당하라고 했나? 영수씨한테 그렇게 플러팅하고, 현숙님이 거의 광기에 가깝지 않나. 제가 오늘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현숙님의 찐 광기에 정숙님이 약간 위축되는 느낌? 첫날은 정숙씨가 완전 그냥 날뛰었잖아요. 근데 이제 현숙씨가 보통이 아니고 이상하니까 정숙씨가 이렇게 정상이처럼 된 거야. 현숙씨가 너무 막 난리치니까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현숙씨가 계속 막 영수씨한테 들이대고 그러고, 그리고 현숙님이 여기 순자한테도, 순자가 계속 상철씨 막 스킨십하고 툭툭 건들면서 웃고 그러니까 현숙씨가 막 정색하면서 막 째려보더라고요. 건들지 말라 그러고. 제가 봤을 때는 현숙님이 좀 트러블 메이커 역할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여자 출연자분들도 엄청 괜찮고 좋은 분들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현숙님이 그 갈등들을 다 터트리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님은 오히려 현숙님이 건들지 말라고 하니까 더 건들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더 도전의식이 생긴다고. 지금 이제 둘째 날인가 그렇잖아요. 5박 6일 중에 이제 둘째 날인가? 물론 현숙님이
현수님이 상철씨가 좋아가지고 상철씨한테 계속 어필하고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 주고 그런 건 좀 그렇지. 순자님을 눈치 주면서 순자님 막 완전 째려보고 그러면서 넘어오지 말라고, 상철이한테 넘보지 말라고 그래놓고 본인은 영수한테 그러는 게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오늘은 네가 1순위야 그러면서 어깨 기댄 다음에 몇 분 되지도 않아가지고 바로 영수한테 플러팅하고 영수한테 간다 그러고, 그리고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상철씨 어깨에 계속 기대고 하는 게 좀 그랬어. 어깨에 한 3-4번 기대던데 좀 너무 그렇더라고. 그리고 왜 이렇게 겨드랑이를 보여주려고 그래? 제가 오해한 건가요? 현숙님이 옷도 좀 특이한 옷을 입고 계속 뭔가 겨드랑이를 이렇게 나는 솔직히 좀 처음 봤어. 뭐 그게 어필 되는 건가? 내가 약간 좀 호감 있는 남자한테 겨드랑이 이렇게 하는 게 플러팅이에요? 보니까 비우고 습한 것 같은데 냄새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 플러팅이에요? 아니 저도 이제 나는 솔로를 5년 넘게 리뷰하면서 봤는데 이렇게 본인 겨드랑이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 처음 봤네? 그래서 상처식적으로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하면서 겨드랑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특이하다. 또 처음 보는 캐릭터다 이렇게 이랬죠. 탁형한테도 손린다고요? 겨드랑이에 좀 취미 없어요. 나는 겨드랑이에 전혀 그쪽으로는 성향 그런 게 없어요. 오늘 현숙씨가 그렇게 술 마시면서 상철씨한테 계속 어필하고 상철씨랑 막 티키타카하고 뭐 상황극하고 그러니까 그 현숙님이 나는 솔로는 나를 왜 섭외했냐 혼잣말로 또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옥순씨가 섭외 잘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옥순씨가. 근데 정말 이번에도 남PD님이 어디서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섭외했는지 모를 정도로 섭외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 근데 섭외를 잘한 출연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리뷰할 것도 많고 힘드네. 오늘 현숙님이 영수씨한테 멘트한 거를 좀 얘기해드리자면은, 내가 받아달래? 지가 감당한다 했잖아. 나 영수 너한테 간다. 나 애 셋이야 감당해 하면서 영수씨한테 갑자기 들이대더라고. 나 애 셋이야 감당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일요일마다 도시잉글즈를 리뷰하거든요. 도시잉글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일요일마다 도시잉글즈 이제 시즌 7을 리뷰하고 있거든요. 도시잉글즈에서는 아이 한 명 고백하는 것만 해도 막 즙자고 아이 2명 있으면은 막 완전 무슨 죄인 된 것처럼 막 눈치 보고 그런단 말이야, 도시잉글즈 분위기는. 근데 나는 솔로에서는 나 애 셋이야 감당해 이러고 있어. 너무 온도차가 커. 똑같이 도싱들이 나오는 프로인데 도싱글즈에서는 아이 둘 있다고 하면서 와 울고 되게 도싱글즈 출연자들은 조심해요. 엄청 막 위축되어 있고. 근데 현숙씨는 애 셋이니까 감당하래. 너무 달라. 똑같은 도싱인데도. 그러면서 뭐 4명이 오든 5명이 오든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영수실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연자들 다 모여가지고 거실에서 술 마시면서 얘기한 거라 가지고 현숙씨가 연구 대상이다. 처음 보는 캐릭터다. 계속 이제 나는 솔로 내에서 도싱 특집 진행하는 동안에 재밌는 상황들을 현숙씨가 많이 만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현숙씨가 영수 좋아하는 거는 영수가 돈 자랑하면서 상대방의 아이까지도 내 아이처럼 키워줄 수 있다. 먹여 살릴 수 있다. 먹여 살린다는 표현이 여자들 이렇게 자녀 있는 양육하고 있는 도싱들한테는 다 꽂힌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현숙씨가 영수씨한테 간다고 한 거고, 자기소개를 이제 영수씨가 자기소개할 때 현숙씨가 즙 짠 것도 그것 때문에 이제 즙을 짠 겁니다. 딱 그 포인트에서 영수씨 자기소개할 때 현숙님이 즙 짰거든요. 핑미 빨리 보고 싶다고요? 핑미가 아마 상철한테 하겠죠? 핑미 아마 상철한테 할 겁니다. 상철한테. 오늘 현숙님이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니까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말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거,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 터치하고 스킨십 쉽게 하는 거.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영수한테 감당해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현수님이 아이 셋이 있다 보니까 영수한테 막 감당하라 그러고 그런 게 있었는데, 현수님 다음 주에 보니까 오늘 상철하고 영수 둘 다 현수님하고 이제 다 끝났거든요,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광수하고 영식하고 나머지 남출들한테 다시 추파를 던지더라고. 이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은, 현수님은 함께 아이를 키워줄 사람 구하러 나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자기 아이 셋 있으니까 뭐 감당이라고 말할 때부터 이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왔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주에 이분은 사실 제일 1순위 2순위니까 이 사람들과 안 되면은 보통은 방에서 조용히 있다가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현숙님은 막 영식님한테도 막 그러고 광수한테도 그러고 정신이 없더라고. 정신이 없어. 현숙님 같이 이렇게 말을 왜곡하게 전달하면은 현숙님을 인해서 다 꼬이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잖아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면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오늘 현숙님이 정희씨하고 영숙님한테 상철씨가 나한테 확신을 주고 아이셋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부담된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게 현숙님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게 말을 헷갈리게 했다기보다는 내가 피해자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꼬아서 소설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상철이를 좀 약간 못되게 만들려고, 나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고 헷갈려서 그런다기보다는. 상철님은 현숙님한테 확신을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내가 아이셋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엄밀히 말하면 현숙님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 안 된 거잖아요. 사실 상철님한테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데 현수님이 상철씨를 대놓고 보험으로 두고 영수를 알아본 거잖아.
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안 된 건데 현수님 자신에 대한 거는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상철이가 나한테 확신을 줬는데 아이 셋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부담된다고 해가지고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소설을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수님이 나이도 있고 아이 셋 어머니신데 남자분들한테 자기가 관심 있는 남자분들한테 터치하는 게 너무 지나쳐. 제 리뷰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여자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툭툭 건드는 것도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현수님은 제가 여태까지 본 여자분들 중에 가장 남자분을 쉽게 만지는 분 같아요. 제가 이번에 나는 솔로 28기를 리뷰하면서 새삼스럽게 하나 느끼는 거는 내가 여자친구도 없고 솔로고 외롭고 그러면은 현수님 같이 이런 분이 터치하고 이렇게 들이대도 뭐 적당히 뭐 받아줄 수 있고 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외로우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확실하게 밀어내고 선을 그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번에 나는 솔로 28기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거리를 두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상철하고 영수 보세요. 상철도 초반에 현수기가 어깨에 기대고 스킨십 하는 거 냅둬가지고 모든 여자들이 상철 씨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상철님이 아이가 없는 도식인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영수도 현수기가 이번에 여자들 있는 데서 영수 어깨에 기대고 또 손잡고 막 이러니까 그 여자들이 보고 영수를 다 손절하잖아. 이게 오히려 이제 현숙님의 이런 거를 냅두면은 남자들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숙도 영수랑 기껏 여자 출연자랑 다 있는 데서 만지고 즐기고 막 그려놓고 막상 옥순한테는 영수가 반응만 즐긴다, 수동적인 것 같다, 상철이는 나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영수는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즐기는 것 같다면서 막 틱틱댔잖아요. 이게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해. 그러면은 반대로 현숙님은 그렇게 영수한테 마음도 없는데 그렇게 만졌다는 건가? 이게 너무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영수를 내 남자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상철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하니까 그렇게 들이댄 거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는데 현숙님은 그렇게 남자한테 마음이 크지 않아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고. 행동하는 거랑 말이랑 달라. 팔꿈치는 계속 영수 등에다 갖다 대고 들이대고 그랬으면서 이게 그런 느낌인가? 행동은 되게 쉬운 사람처럼 해놓고 막상 남자가 다가가거나 이렇게 진도를 나가려고 하면은 나 쉬운 여자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정색하는 그런 타입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현숙님 계속 보면서 정색했다가 웃으면서 스킨십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그렇게 다들 데이트하고 와서 현숙씨가 이제 상철씨 불러냈잖아요. 분명히 현숙님은 제작진하고 인터뷰할 때 영수하고 1대1 대화까지 끝나고 영수에 대한 마음이 정리되다고 얘기했거든요. 영수에 대한 마음이 끝났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귀해서 상철한테 집중하려고 했는데 오늘 상철씨하고 1대1 대화를 할 때 상철씨가 아이 셋인 게 부담된다. 나는 솔직히 아이가 없는데 이거를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부담되고 얘기하는 거 해가지고 현숙이 손절당했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본다면은 사실 아이가 없는 분들은 아이 한 명도 벅찬 게 현실입니다. 상철님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근데 반대로 영수님은 아이가 없는데 나는 다 괜찮아요. 나는 다 뭐 아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다 내가 내 아이들처럼 잘 키워줄 수 있어요. 헛소리죠. 상철님 반응이 아주 정상인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내 아이처럼 키울 수 있다는 말을 쉽게 한다면은 무조건적으로 걸러야 됩니다. 볼 필요도 없어. 근데 영수는 그러고 있는데 여자분들이 거기에 휘말려 있고 그러니까. 현수님이 상철씨한테 손절당한 다음에 영수 불러내가지고 영수도 손절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홧김에 이제 영수 손절한 거예요. 홧김에. 영수도 내가 아이 셋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거절할 것 같으니까 거절 당하기 전에 먼저 선수 친 거죠.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영수까지 손절한 겁니다. 1순위, 2순위를 상철한테 손절당하면서 다 이렇게 뒤집어 엎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숙이가 여자들 방에 가가지고 정희하고 영숙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상철이가 아이 셋을 감당하겠다고 했었다. 근데 아이 셋을 감당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확 갔던 건데 지금은 고민된다 해가지고 끝났다. 그래서 이제 상철씨 이미지만 다 나쁘게 만들었죠. 말을 없는 걸 지원해서 상철씨 이미지를 깎아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현숙님이 정숙님보다도 영숙님보다도 훨씬 더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영숙이나 정숙보다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볼 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있잖아요. 현숙씨가 영수하고 상철하고 다 안 되고 나서 여자 출연자들한테 내 불꽃들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막 소설 속의 문구처럼, 책에 나오는 무슨 문장처럼 그렇게 그럴싸하게 말하는 거, 무슨 시인인 것처럼, 문학소녀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다 이상해. 하나같이 내 불꽃들이 다 사라졌다고 표현하더라고. 진짜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대화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괜찮았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희님 보세요 여러분들. 정희님 되게 담백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남자 출연자 여자 출연자 다 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공부도 오래 하셨고 가장 똑똑하신 분이 정희님일 텐데 정희님 되게 말을 쉽게 당당하게
당당하게 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십니다. 간단 명료하게. 근데 반면에 현숙님은 좀 말이 좀 뭔가 장황하고 되게 있어 보이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느껴지다 보니까 이상해요. 보면은 계속 이제 현숙님 얘기하는 거 보다 보면은 영숙님이 이순이 사라진 거 영수는 왜 아웃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남녀로서의 만남은 즐거웠는데 부부로서 살 수 있을지는 답이 안 나서 정리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뭔가 이런 것들이 다 좀 현숙님이 전부 다 현숙님한테 원인이 있는데 그런 원인을 다 남으로 돌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별로였어요.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였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영숙님이 영수가 분명히 영수는 현숙님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숙까지도 어장치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수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지만은 부부로서는 답이 안 나서 정리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숙 씨한테. 영수가 믿음을 주긴 줬지. 영수는 말만 그럴싸하게. 근데 그 믿음을 다 모든 여출들한테 줘서 그렇지 약간 좀 영수가 믿음 비슷한 거를 주긴 줬어요. 상철한테는 확실하게 상철이가 확신을 준 적이 없는데 상철이가 확신 줬다고 현숙이가 말을 지원했지만은 영수가 믿음을 줬다는 얘기는 믿음 비슷하게 주긴 줘가지고 그건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영숙 씨가 영수 씨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속상해가지고 정숙이랑 현숙이랑 싸우는 건 언제 나올까요? 그냥 낚시였나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뭔가 예상 자신은 없는데 아마 지금 정숙이랑도 영수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정숙이가 지금 상철이 알아보고 막 지금 딴 남자랑 이렇게 알아보고 있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겠는데 정숙이가 너무 화가 나 있다 보니까 영수가 이제 현숙이랑 잘해보려고 대화하다가 다시 또 눈 맞는 거 아닐까요? 정숙 씨가 너무 막 분노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슈페리언님께서 자기소개 때 현숙이가 부동산 경매로 자산이 많아서 자녀 3명 교육 걱정이랑 미래 걱정 없다고 했는데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을까요? 행동거지 때문에 비호감일까요? 남자 심리 궁금합니다. 남자 심리는 멀쩡하고 괜찮은 남자일수록 여자분들의 그런 경제적 능력 안 봅니다. 멀쩡하고 괜찮은 남자일수록 오히려 그 여자분이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여자분의 말본색, 말투, 억양, 텐션, 행동 이런 걸 훨씬 더 중요하게 보죠. 남자들은 여자분들 뭐 집안이나 무슨 뭐 경제력, 뭐 재산, 직업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중요하게 안 봐요. 오늘 영수, 정숙, 현숙 저는 이제 정숙이랑 현숙이랑 둘이 뭔가 싸움이 팽팽해가지고 완전 막 뒤집어지고 소리 지르고 언성 높이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심각하게. 근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다 같이 눈치 보게 되는 불편한 분위기였지 완전 막 뒤집어지게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건 아니었더라고. 근데 이게 보면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현숙님은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제 다른 여자들하고 남자를 두고 경쟁할 때 나는 무조건 이긴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오늘 명확하게 알았어요. 피하게 만들어. 현숙님이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아유 더러워서 그냥 아유 알아서 해. 너하고 같이 티격태격하면서 경쟁하느니 야 나 너랑은 안 해. 네 알아서 해 하고 피하게 만드는 게 있어. 오늘 정숙씨가 딱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정숙님이 이게 싸울만 해야 싸우지. 현숙처럼 겨드랑이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손잡고 팔짱 끼고 스킨십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 똑같이 현숙하고 경쟁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손잡고 팔짱 끼고 막 약간 좀 과하게 스킨십하고 들이대고 좀 오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정숙님은 현숙님의 텐션에 맞추고 하면서 경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피하게 되고 현숙씨가 계속 막 도발하고 영수한테 찰싹 붙어가지고 야 그러지 마 막 너 아까 욕했잖아 이렇게 해도 정숙님도 현숙님처럼 똑같이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고 싶지 않다 보니까 계속 뭔가 피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피하게 되다 보니까 현숙님은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하게 되고 현숙님이 그런 식으로 이기더라고. 항상 그런 식이야. 남자분한테 차이기 전에는 여자분들하고 경쟁할 때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이제 현숙님은 정수님이 저번에 이제 데이트 선택할 때 영수한테 올려다가 유턴해가지고 상철이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숙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수가 원픽이 정수기인 거를 알고 있지만 정수기 너는 영수 선택 안 했잖아. 너 다른 사람한테 가놓고 왜 이제 와가지고 영수한테 이렇게 열받게 약간 이런 식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수기 너가 상철한테 갔기 때문에 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지고 내가 영수랑 잘 되려고 그러는데 너 왜 딴 사람 선택해놓고 왜 자꾸 영수한테 들이대냐 열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돌싱 특집에 현수님 같은 분이 한 명 정도 있어야 재밌어요. 트러블 메이커. 다음 주 보니까 영수한테 완전 난리를 치시던데 현수님 같은 분이 한 명 있어야지 꿀잼이죠 뭐. 여러분 현수님이 아이 셋 어머니시잖아요. 근데 정수님은 자녀가 없는 돌싱이고 아무리 현수님이 영수씨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겨드랑이 플러팅하면서 들이대고 찰싹 붙어있고 엄청 우주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영수는 자녀 없는 돌싱인 정수기를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영수는 뭐 내가 자녀 있는 여출도 다 내가 품을 수 있다 말은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전문직인 데다가 정숙씨가 회계사잖아요. 전문직인 데다가 자녀가 없는 돌싱인 정수기를 절대 포기 못하죠. 근데 이게 다 여러분 참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졌는데
봤는데 영수씨 자업자득이에요. 그러길래 왜 자녀 있는 돌싱들 다 품을 수 있다 그러고 내가 돈 많아가지고 다 오케이다 그러고 그런 소리 왜 했어? 영순이처럼 이렇게 다 여지려주고 어장치면은 다 거기에 따라오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이 영수씨가 다 자초한 거예요. 이제 슬슬 정리해야지. 오늘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내일 되면 최종택이에요. 넷째 날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영수씨가 나는 어떤 여출한테 직진을 할 거고 이 여출하고만 잘 될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수씨는 넷째 날까지도 현숙씨하고 손잡고 팔짱 끼고 아니 뭐 남녀가 좋으면은 뭐 뽀뽀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영수씨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다 영수씨가 자초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영수씨가 안타깝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정숙씨가 빨리 탈출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은 도대체 정숙과 상철의 서사가 뭐일까? 정숙하고 상철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지금 낯설이 엄마 아빠가 됐나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탈출하나 이런 게 궁금해. 여러분 영수씨가 좀 말뿐인 부분이 많아요. 말은 그냥 내가 자녀 있는 돌싱도 괜찮다 말을 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현숙이 앞에서 정숙이 얘기하잖아요. 자녀 없는 돌싱이 정숙이가 최우선순위인 거예요. 모든 게 사실 뭐 정숙씨가 자녀가 없는 데다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전문직 회계사고 이런 메리트가 영수씨가 말은 그럴싸하게 뭐 현숙님한테 너가 뭐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한테 네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진짜 속마음은 정숙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고편에 현숙이가 막 짜증내고 분노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영수씨가 자기 때리는 줄 알고 살짝 쫄던데 나 그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 현숙님이 영수한테 짜증나 화내면서 벌떡 일어난 다음에 영수 쪽으로 가면서 좀 지나가서 계단 내려갔잖아요. 영수가 자기 때리는 줄 알고 자기한테 한 대 치는 줄 알고 움츠러들더라고. 난 그 장면은 또 나는 솔로 리뷰 오랫동안 했지만은 처음 보네. 영수씨가 계속 저번 주에는 영숙한테 혼나고 이번 주는 현숙한테 혼나고 계속 여출들한테 혼나고 있어요. 원래 남녀 관계가 이렇게 영수처럼 애매하게 하면은 여자든 남자든 좋은 꼴을 보지 못해요. 뭐 막상 이제 어장을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고민이 돼서 5박 6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사람만 알아보는 게 쉽지 않고 워낙 다들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고민돼서 그러는 거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냉정하게 본다면은 정숙씨가 오늘 영숙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남의 시간을 그만큼 뺏어가는 거거든요. 고민하는 시간만큼 이 사람들이 기다리느라고 시간이 또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 결정을 이제 해야지. 넷째 날에도 결국에는 현숙님하고 손잡고 다니고 팔짱 끼고 그러다가 정숙씨하고 안 됐잖아요. 정숙이가 되어도 못했고 영수씨가 계속 이 최악의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분명 저번 주에 정숙이한테 단둘이 얘기하면서 내가 영숙이랑 현숙이 정리하겠다고 분명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서. 아마 정숙씨가 자기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선택 안 해주다 보니까 영수씨가 괜히 자기도 이제 삔도 나가가지고 보복심에 현숙님하고 더더욱 손잡고 팔짱 끼고 뭐 남녀가 좋으면 뽀뽀도 할 수 있지 이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영수씨는 그냥 정숙씨가 좋은데 욱하는 마음에 현숙님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현숙씨가 입이 싸가지고 여자 출연자 다 같이 있는 그 차 안에서 영수가 나한테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그렇게 했었다. 같이 손잡고 막 걸었다. 이렇게 말할 거를 예상 못한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독박을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숙이가 영수 너가 나랑 손잡고 같이 산책하고 그런 거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출자한테 티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영수가 엄청 당황하더라고. 거기까지 생각 못한 거야. 영수는 아무도 안 좋아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영수가 좋아하는 사람은 옥순이야. 근데 옥순하고 영호가 너무 확실한 커플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영수가 좋아하는 거 옥순인 것 같아. 아까 옥순이가 영수한테 농담 막 했잖아요. 된장찌개 하면서. 옥순이는 장난인데 영수가 장난으로 못 봤더라고. 옥순이는 장난으로 내가 영호 어디 간 거야? 슈퍼데이트 건 따면은 영수한테 써야 영호가 정신 차리려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수한테 나 지금 너한테 흔들려 막 장난쳤잖아요. 옥순이가 은근히 그 보기와 다르게 외모랑은 다르게 막 많이 치더라고 장난을. 근데 영수가 그거를 장난으로 못 받아들이더라고. 설렌다면서. 영수는 옥순이 좋아하는데 옥순이가 노선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그냥 애매하게 이렇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영순이가 옥순, 1순위가 정숙 이러지 않나.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출연자에 대해서 데이트 선택을 할 때 다들 데이트가 싫어가지고 딴 여자 선택하면은 그런 선택을 한 여출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오늘 정숙씨, 저번 주에 정숙씨가 현숙하고 영숙이를 피해가지고 상철이를 선택했잖아요. 저는 그럴만하다 생각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재평가되고 괜찮게 보여지는 여출이 저는 정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숙씨가 되게 맺고 끊는 게 나름대로 이제 분명하고 별로 애매한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남출들한테 여지를 준다거나 보험 들어놓고 어설프게 행동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정숙님은 영수가 확신을 안 주고 있는데 영수를 개인 선택했는데 다들 데이트에서 영수가 다른 여출한테도 또 여지 주는 거 그걸 내가 목격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영숙이가 워낙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따가 리뷰할 건데 영숙이가 너무 막 즙을 짜잖아요. 즙 짜는 거 보는 게 막 피곤해. 그리고 영숙이가 분명히 정숙이한테도 선전포고를 했어요. 영수한테 내가 따질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정숙님은 영숙이가 영수한테 따지는 게 안 봐도 비디오니까 벌써부터 피곤해가지고 피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정숙씨가 상철이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럴 만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영수라는 사람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영수를 좋아하는 현숙하고 영숙이 이거 안 피할 수가 없어. 이러다가 내가 병 날 것 같아가지고 상철로 이제 대피를 한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정숙님이 그런 선택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문 좋게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숙님이 오늘 상철하고 데이트할 때 상철, 순자, 정숙이랑 이렇게 셋이 데이트했잖아요. 계산을 하시더라고. 한 27만원 나왔대. 그 횟값 이렇게 해가지고 대기였는지 회였는지 모르겠네. 20몇만원 나온 거야. 30만원 또 정숙님이 계산했거든요. 아까 채팅에 정숙이가 계산하니까 갑자기 이미지 좋아지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계산을 한다는 거 자체가 내가 내 돈을 쓰는 거잖아요. 안 좋게 볼 이유가 없죠. 주저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여자니까 남자한테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내가 괜히 너하고 순자하고 상철 사이에 괜히 내가 껴가지고 너네 둘의 1대1 데이트를 내가 방해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리고 직접적으로 미안해서 계산한 것도 아니었어요. 속마음은 미안해서 계산한 거였지만은 상철하고 순자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오늘 내가 정말 심란하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너네들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가 풀렸다, 힐링이 됐다, 그래서 고마워서 계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것도 되게 센스 있었어. 왜냐면은 너네 둘이 1대1 데이트 했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해서 계산했다고 하면은 괜히 또 상대방이 미안할 수도 있거든요. 부담 느낄 수도 있고. 나름 센스 있게 정순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 보고 첫날에는 되게 도대체 이런 빌런이 어디서 나왔나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보면 볼수록 되게 재평가되는 출연자가 저는 정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계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계산 정말 그것도 27만원 쉽지 않습니다. 지복행 보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턱식이 봐. 턱식이 보고 만약에 계산하라고 했으면은 what? 하면서 이렇게 쓰러진다. 정숙님은 오늘 이렇게 즐겁게 시간 보냈다면서 흔쾌히 계산하잖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정숙님이 이분이 첫날에는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했구나, 원래는 정숙님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숙님이 오늘 영숙님한테, 영숙님이 계속 이제 차 안에서 여자 출연자 다 있는 데서 영수 뒷담화를 했잖아요. 정숙님이 뒷담화 그만하라고, 가타보다 할 것도 없다고, 그냥 신경 끄라고 이렇게 딱 해주는 것도 그것도 괜찮았어. 오늘 정숙님의 부분 나오는 모습들이 정말 훌륭해가지고 좀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영숙님은 영수 뒷담화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숙씨가 그거를 나름 잘 끊어주더라고. 제가 이제 나는 솔로 이렇게 리뷰하다 보면 여자분들은 보통 공유해요. 남자분들은 공유를 잘 안 하는데 여자분들보다는 덜 하는데 여자분들은 보통 매 기수마다 보면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자분들끼리 다 같이 있는 데서 공유를 안 하게 되면은 소외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외당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너도 정보 오픈하니까 나도 오픈할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오픈했는데 네 오픈 안 해? 너 되게 치사하다 하면서 이제 여자분들끼리 또 여론이 형성돼가지고 또 뭔가 또 뒷담화 당하고 은근히 따돌림 당하고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끼리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공유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매 기수마다 하더라고 여자분들끼리는. 근데 그렇게 공유를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재밌어요. 이것도 영수 왕따 당한 건가요? 왕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왕따에 대해서는 PTSD가 생겼어.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영수 왕따인데? 생각해보니까 나솔 사기는 몇 명이야? 3명? 3명에서 1명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나는 솔로는 차 안에서 7명이 1명 얘기했잖아. 이거 더 심각하네. 이거 큰일 나겠네 이거. 설마 영수는 남자니까 괜찮아 이런 거 아니겠죠? 오늘 어마무시하게 영수 차 안에서 여자 출연자 7명한테 뒷담화 당하고 왕따 당했는데 이것도 내일 뒤집어질라나? 여러분 저는 이분들도 돌싱이잖아요. 그리고 이분 다들 이제 사회생활 하는 분들이고 저는 늘 한결같이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나이를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왕따가 어디 있습니까? 결이 안 맞으면 안 보면 되는 사이인데 자발적으로 모인 자리잖아요. 이 나는 솔로든 나솔 사기든 연애 포로에서 다들 본인 스스로 지원해가지고 이 공간에서 3박 4일 5박 6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나이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왕따 같은 게 저는 없다 생각해요. 한결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결같이. 아무튼 여러분 이제 현숙님이 차 안에서 정수희가 계속 이제 영수에 대해서, 그리고 영숙이도 그렇고 정숙이랑 영숙이가 영수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현숙님은 그거를 이제 담아뒀다가 복귀해가지고 공영거실에서 다 같이 이제 술 마시면서 얘기할 때 대놓고 이제 계속 정숙님을 도발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정숙님하고 정숙님이 차 안에서 영수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다고 했다 하더라도 현숙님이 오늘 이렇게 영수하고 다른 출연자 다 있는 데서 정수가 네 아까 영수 욕했잖아, 이거는 정말 너무 끔찍한 상황이었어.
없어. 그 영수 없는 데서 정수기가 그렇게 영수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현숙이가 야 너 아까 영수 욕했잖아, 욕이라는 단어를 쓴 거에 대해서는 현숙님이 이건 뭐 선을 넘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 각색을 해가지고 영수가 정숙에 대해서 정 떨어지게 만들려고 일부러 계속 정숙이 도발하면서 긁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좀 비열한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열한 모습. 욕은 진짜 막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게 욕 아니겠어요? 정숙 씨는 그냥 불만 얘기해요. 불만. 아 나 이런 게 불만이야, 정말 이런 거 화나, 이런 거 얘기했는데 현숙이는 그거를 영수랑 다른 춘자 다 있는 데서 욕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해버리니까 정숙님은 벙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욕 안 했다고 이렇게 또 해명하는 것도 웃기고, 현숙님이 너무 약간 그 영수하고 잘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선을 넘어도 완전히 지나치게 많이 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 주 예고편 보니까 정숙 씨가 현숙님 따로 이렇게 1대1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을 한참 많이 넘었다고. 현숙님이 뭐 저는 100% 잘못했다 봐요. 원래 싸우면은 똑같아가지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현숙하고 정숙의 트러블에 대해서는 현숙 씨가 100% 잘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게 정숙 씨가 복귀해가지고 영수한테 소맥 먹은 거 얘기하면서 대화를 좀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서 현숙님이 옆에 끼어들면서 정숙하고 대화 중인데 갑자기 끼어들더니 영수 씨한테 나 뭐 먹을까요 주인님 이랬어요. 이게 매너라는 게 있죠, 매너. 이분들이 20대도 아니고 20대들도 안 그럴 텐데 정숙이는 돌아가서 영수랑 좀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대화 중인데 갑자기 끼어들더니 현숙 씨가 영수한테 나 뭐 먹을까요 주인님은 뭐야? 제가 계속 이번에 리뷰를 정숙님을 막 극찬하듯이 얘기하는데 저는 리뷰할 때 내가 만약에 이 사람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하거든요. 이입을 해가지고 저였으면은 현숙 씨하고 머리끄댕이 잡았을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니까. 나랑 아직 대화가 안 끝났는데 갑자기 끼어들더니 나 뭐 먹을까요 주인님 이거부터가 너무 기분이 들어. 맞아요. 자리 바꾸라고 하면서 우리 여기 좀 재밌게 자리 좀 바꾸자, 남녀 앉자 하면서 정숙 씨를 영수랑 띄워놓으려고, 영수랑 계속 이렇게 멀리 띄워놓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도 너무 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다 네 배려해서 한 거야, 네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고. 너무 오늘 현숙님이 이성의 끈을 놓고 비열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배려야. 정숙님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정숙님이 현숙님은 뭐 긁은 것도 없어요. 근데 현숙님 자기 혼자 정숙 씨가 자기 생각대로 안 따라주니까 정숙님 들으라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감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이미 정숙하고 현숙이가 이렇게 둘이 입장만 놓고 봤을 때 현숙 씨가 더 감정적인 모습 보여줬잖아요. 현숙 씨가 진 거야. 현숙 씨가 더 감정적으로 짜증내고 화냈기 때문에. 정숙 씨는 그래도 현숙님하고 똑같이 화내거나 이렇게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냉정하게 차갑게 이렇게 상대했거든요. 정숙 씨가 훨씬 성숙했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영수가 바로 옆에서 봤잖아요. 목격을 했잖아요. 영수 씨도 이제 사업하는 분이니까 더 뭐 잘 아시겠죠. 표현을 애매하게 할 뿐이지. 현숙하고 되면은 큰일 난다, 정숙이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계속 목격하면서 정숙 씨가 영수 씨한테 술도 따라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현숙 씨가 막으면서 정수가 살살해줘. 네 아까 영숙이 욕 많이 했잖아. 이게 정숙 씨가 영수 술 따라주는 거랑 정숙 씨가 차 안에서 영수 얘기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영수 얘기한 게 무슨 욕을 한 거야? 이게 너무 좀 현숙 씨가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님이 욕 안 했다고 하니까 내가 욕을 언제 했냐고 하니까 욕 아니었어? 울분이었어? 얄밉게 왜 그래? 그냥 술을 그냥 얼굴에 뿌려버려. 너무 왜 그래?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냥 술을 그냥 맥주로 얼굴에다 그냥 너무 얄밉게 도발하더라고. 계속 정순이 욕 안 했다는데 그럼 울분이었어? 뭐야 이게. 그것도 출연자 다 같이 모여서 술 먹고 있는데 분위기 혼자서 곱창 내고 있고. 그렇게 정숙을 도발한다 해가지고 영수가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뭔가 피하고 싶게 만드는 게 좀 있어요. 이 사람하고 내가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이 사람을 내가 쟁취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현숙이가 영수 좋아해? 나는 그러면은 영수 그냥 포기할래, 이런 느낌. 피하게 만들어. 상철이도 그랬어요. 상철이 여러분들. 현숙이가 그 전에 상철이랑 계속 뭔가 썸이 있었잖아요. 노선이 상철이었잖아. 근데 여자 출연자들이 상철한테 가지 못했던 이유가 현숙이가 상철이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렇게 피하고 싶은 거야 다. 그러니까 이게 현숙님은 좀 피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경쟁에서 이겼다 착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계속 현숙님이 그렇게 정숙님 도발하면서 자리도 계속 막 바꾸게 유도하고 그러니까 정숙씨가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현숙씨가 이제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딴 데 갔으면은 딴 데 간 거지 왜 내 남자 건드냐고. 짜증났다고. 사실상 최종 선택하기 전까지는 내 남자가 어딨어. 더군다나 현숙님은 상철씨 실컷 상철씨랑 대다가
상철씨가 자녀 셋인 거 부담된다고 하니까 접고 영수한테 온 거잖아. 처음부터 영수 좋아한 것도 아니었잖아. 현숙님이야말로 왜 이래? 내 남자가 어딨어? 너무 현숙님이 좀 그렇더라고. 지나치더라고. 최종 선택도 안 했는데 무슨 내 남자야. 지금 계속 최종 선택까지는 서로 알아가는 단계인 건데 현숙씨가 보면 되게 소유욕도 강하시고 집착도 너무 세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숙씨는 영수랑 좀 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영수야 좀 일로 좀 와 라고 하는데 정수씨가 좀 일로 좀 오라고 하잖아요. 영수한테. 현숙씨가 계속 막아. 안 돼 정수가 하면서 좀 더 땡기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돼 이러고 현숙님은 영수 좋아하니까 그래 현숙이가 너무 영수 좋아가지고 저럴 수 있다 치는데 영수는 왜 자꾸 그거를 본인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왜 안 해? 현숙이가 그렇게 하라는 대로 왜 그렇게 다 따로? 그것도 저는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 좀 정수이랑 얘기 좀 할게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정숙이는 계속 영수랑 대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데이트도 하고 왔고 공용고시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현숙이가 자꾸 막 휘두르는 거에 영수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게 아니라 정숙이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던가. 현숙이가 그렇게 하자는데 현숙이 눈치 보면서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그러고 있더라고. 정숙이 입장에서는 아 영수 쟤 진짜 남자답지 못하고 분명히 낮에는 나한테 현숙이랑 영숙이 자른다고 했는데 현숙이랑 영숙이를 정리하고 나한테 확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신뢰를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막 영수씨가 정말 막 광수처럼 진짜 매력적이고 괜찮아. 그러면은 광수라는 남자를 두고 여자들이 경쟁한다면은 그래 뭐 뭔가 이해라도 돼. 근데 영수를 두고 정숙이랑 현숙이가 경쟁하는 게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경쟁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피 터지게 싸우고 이러는 게 영수 때문에 이런다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시청자들도 되게 답답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숙님이 영수랑 이제 자리를 바꿨잖아요. 영수랑 자리를 바꾸면서 정수이랑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짜증나는데 내가 참을게 이러더라고요. 이게 앞에 주인이 나 뭐 먹을까 이거보다도 그 오늘 방송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안 좋았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수랑 그냥 얘기하라 그래. 내가 참아야지. 정숙이 보고 욱하는 거 풀어야지 뭐. 내가 잠깐 봐줄게. 이렇게 현숙님이 얘기를 했는데 정수씨가 그걸 다 앞에서 듣고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진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자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정적이어가지고 술을 그렇게 취한 건지도 모르겠어. 현숙님이 늘 항상 매일 밤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이 나오잖아요. 지나치게 스킨십하거나 지나치게 들이대는 거 아니면은 지나치게 화내고 짜증내는 거. 현숙님 좀 너무 이번 도시행 특집에서 여자 춘자들 중에 근데 또 영숙님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저는 제 기준에서는 두 번째로 되게 좀 빌런이신 것 같아요. 정숙이랑 현숙이랑 만약에 싸우잖아요. 저는 정숙님이 이긴다고 봅니다. 진짜 만약에 정숙이랑 현숙이랑 말싸움이 됐든 모든 싸움이 됐다. 저는 정숙님이 이긴다 봐요. 정숙님이 말도 섞기 싫어가지고 좀 피할 뿐인 거지 진짜 싸움이 제대로 붙으면은 저는 정숙님이 이긴다 봅니다. 원래 흥분하는 사람이 진다 보시면 돼요. 싸움은. 오늘 정숙님은 흥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웃고 아유 참 웃긴다 하고 넘겼잖아요. 근데 현숙님은 흥분해가지고 막 열받는다 그러고 내가 참아야지 이러고 짜증난다 그러고 감정적인 모습 더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이 지지.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지 뭐. 사실 영수가 정숙이한테 이따가 나중에 시간 될 때 둘이 얘기 좀 해보자고 이야기 나누자고 했잖아요. 그때 정숙님이 거절한 거는 괜찮다고 하면서 거절한 거는 현숙님이 계속 이제 나를 도발하고 그럴 때 영수가 아무런 액션도 없었다는 거. 그리고 현숙씨가 뭐 자리 옮기자 뭐 하자 할 때도 영수가 그거에 대해서 다 뭐 옮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숙님이 현타가 온 것 같아요. 얘는 신뢰할 수가 없다. 내가 1순위라고 하면서 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행동하는 걸 보니까 현숙이한테 뭐 말 한마디도 못하고 현숙이한테 뭐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렇게 말도 똑바로 못하고 현숙이한테 휘둘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망을 해가지고 정숙님이 오늘 이렇게 영수씨를 거절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랬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다음 주에 또 영수랑 대화를 하겠지만은 정숙님이 이게 다시 영수한테 마음을 돌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정숙님이 영수를 그렇게 커트하고 인터뷰할 때 뭐라 했냐면 영수는 다른 사람이 다가왔을 때 항상 저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계속 이제 영수가 현숙한테 보여준 모습들 내가 보는 앞에서도 보여준 모습들 차 안에서 현숙이가 말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정숙이는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거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그래도 뭐 그래 알아보는 단계니까 뭐 이해를 해줬다 쳐 그냥 넘어가줬다 치는데 지금 넷째 날인데도 다다음날 최종 선택인데도 이런다는 게 정숙님이 충분히 이렇게 영수를 좀 거절할 만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할 만했다고. 현숙님이 오늘 영수씨한테 들이대면서 주인님이라 그러고 어깨에 기대고 스킨십하고 이런 거는 정숙씨가 예민해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여출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았어요. 옥순씨도 영수를 이제 손절할 때 너무 여자들 스킨십 받아주는 게 좋게 안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손절했었고 영자씨도 그랬고 영자씨도 현숙씨가 영수 이렇게 들이댈 때 영수씨가 그걸 다 받아줬잖아요. 영자씨도 나는 그런 거 불편해서 못 본다 하면서 손절했고 어떤 여자든지 간에 현숙님처럼 이렇게 스킨십 좋아하고 들이대는 여자를 거절하지 않는 남자는 똑같이 보는 거죠. 현숙하고 똑같이. 현숙도 문제지만은 그걸
받아주는 영수 같은 남자도 문제다. 그래가지고 영수씨가 지금 현숙으로 인해서 다 여자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다고 좀 봅니다. 오늘 정수님이 그렇게 영수씨를 손절하니까 대화조차도 이제 거부하고 대화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영수씨가 뭐라 했냐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정숙한테 행동한 것도 없다. 잘못한 것도 없다. 정숙이가 나 싫다는데 내가 굳이 그렇다면은 정숙이랑 대화할 필요가 있냐. 기회가 되면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얘기 안 해도 된다. 좀 이렇게 세게 나오더라고요. 영수님은 내가 정숙한테 딱히 뭐 한 것도 없대. 한 게 없긴 뭐 한 게 없어. 현숙이가 자리 옮기자고 할 때 다 옮기고 정숙한테 확신도 안 주고 낮에는 분명히 정리한다고 했는데 정리도 안 하고 정리한다 해놓고 손잡고 돌아다녔다 그러고 이거를 어떻게 정숙님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계속 기다리라 그러고 분명히 영수씨가 저번 주에 정숙님한테 기다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기껏 기다렸더니 현숙하고 손잡고 돌아다녔대.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거를. 오늘 옥순씨도 현숙하고 영수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니 둘이 천천히 알아가는 사이라고 하는데 손을 왜 잡았냐고. 아무리 도싱이라 하더라도 손잡는 거는 진짜 거의 사귀는 사이, 정말 서로 좋아해가지고 손잡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 옥순이님이 그런 거 지적은 잘했다고 생각해. 여러분 제가 지금 리뷰하다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오늘 영수씨가 현숙님이 자리 옮기자고 하면 자리 옮기고 현숙씨가 계속 정숙이한테 도발하는 것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잖아요. 아마도 정숙이가 데이트 선택할 때 나를 선택 안 한 거에 대한 보복 심리였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영수씨가 분명히 정숙이 데이트 선택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도 확인했고 나도 정숙이 좋다고 했었고 했는데, 뭐야 정숙이 나 선택 안 하고 상철한테 갔어? 그래? 그럼 나 현숙이랑 손잡을 거야. 현숙이랑 손잡고 뭐 뽀뽀할 수 있다 그러고 손잡고 돌아다닐 거야. 오늘 나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돌아와서도 현숙이가 정숙이 계속 도발하는 것도 가만 냅두고 따로 불러내지도 않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너도 데이트 선택할 때 나를 선택 안 했으니까 나도 지금 당장 너 일부러 막 찾아가지고 불러내고 지금 당장 너 불러내가지고 대화하고 안 그럴 거야. 이런 것도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영수씨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 까칠한 김쌤님께서 저 대표예요 쉽게 안 긁혀요. 사실 여러분 저번 주에 저 회사 대표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긁히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기가 긁혔으니까 저 자꾸 기억력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저 회사 대표예요. 이것도 긁혔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야. 긁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그렇게 내가 회사 대표다 말한 거랑 이렇게 연결져서 생각해 봤을 때, 오늘 그렇게 정숙님한테 현숙하고 정숙이 트러블 생겼을 때도 사실 영수는 현숙이는 순위에도 없잖아요. 오늘 그냥 데이트만 한 거지. 근데 정숙이 이렇게 내버려 둔고 관망한 거는 정숙이가 나를 선택 안 한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복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옥순씨가 영수한테 손잡고 다닌 거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했잖아요. 영수랑 현숙한테. 그래서 영수가 현숙이를 밖에 불러내가지고 걸으면서 현숙한테 물어봐요. 옥순이가 나랑 현숙이 너랑 손잡은 거 어떻게 알아? 우리 둘밖에 모를 줄 알았는데 옥순이가 어떻게 알지? 이렇게 또 봅니다. 그러니까 현숙님이 나는 영수 너가 나랑 손잡은 거 너무 좋아가지고 티내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수님이 그때부터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 계산에 없었던 상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영수님은 옥순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데 다른 여출도 아니고 옥순씨가 영수한테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게 아마 더 신경 쓰여가지고 현숙이를 따로 불러내가지고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옥순이가 직접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영수는 현숙이보다 정숙이를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게 티가 많이 나는 게 뭐냐면은, 오늘 정숙씨가 영수랑 같이 밖에 나와서 걸으면서 내가 정숙이가 영수한테 욕한 게 아닌데 욕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 그거 내가 말실수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영수가 만약에 현숙이를 더 좋아했다면은 괜찮아 그거 신경 안 써도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 영수가 뭐라 했냐면 그렇게 말실수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숙하고 현숙 이렇게 둘이 놓고 봤을 때 절대로 현숙이 편을 더 들어주질 않아요. 항상 정숙이가 그 자리에 없어도 정숙이 편을 많이 듭니다. 정숙이 얘기를 훨씬 많이 하고. 영수는 현숙이 안 좋아합니다. 어장인 거지 뭐. 나 좋다고 하니까 일단 열어두고 어장 치고 있는 거죠. 아쿠아맨. 말실수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근데 또 현숙씨랑 영수씨가 그렇게 팔짱 끼고 걷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그 타이밍에 정숙씨랑 마주쳐요. 그래서 정숙씨가 막 거의 뛰어가듯이 빠르게 지나치고, 그 전에 영수가 정숙이 따로 불러내가지고 대화했다고 모르지만은 타이밍이 현숙이랑 팔짱 끼고 걷고 있는데 정숙이랑 마주쳤잖아요. 그거 거기서 진짜 끝났다고 봐. 저는 제대로 끝났다. 그리고 현숙님이 차 안에서 여출들한테 내가 손잡고 다니는 건 다 얘기했다고 하니까 영수씨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숙님이 영수씨가 약간 그런 걸 불편해하니까 내가 여출들한테 모두 있는 데서 손잡고 다니는 거 얘기했다는 거를 얘기하니까 영수씨가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영수씨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수씨는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사실 현숙님한테 말을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현숙님이 그러면 안 되냐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게 뭐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자기 자신한테 얘기한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것도. 그리고 나서 다 있는 데서 현숙이 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는 좀 그렇다고 해서 불편함도 얘기하고 내가 미움받고 있는데 왜 그랬냐 계속 얘기하고
얘기하고. 사실 이것도 현숙님 탓을 할 게 아니라 영수씨가 진작에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지. 남녀관계에서 계속 애매하게 영숙한테도 그러고 현숙한테도 그러고 선 긋고 정리하고 오겠다면서 손잡고 다니고, 이건 다 영수씨가 현숙님 탓할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영수님이 다 자초했다. 자업자득이다. 본인이 손잡고 다니고 그랬으면서 손도 현숙님 손 먼저 잡고 그래놓고 왜 현숙님이 그렇게 말한 거는 왜 말했냐 그러고, 이게 무슨 소리야? 손잡았으면 끝난 거 아니야? 나는 술래에서 손잡았으면 끝난 거 아니야? 손잡았으면 사실상 확신을 준 거나 마찬가지지. 현숙님이 뭐 물론 지나치게 착각을 했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손을 잡았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이 사람이 나한테 확신을 주는구나 생각할 만도 해요. 아무리 돌싱이어도 손잡았으면 게임 끝난 거 아니야? 그래놓고 현숙씨가 손잡고 다닌 거 열추자한테 다 얘기했다니까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편해하기 뭘 불편해,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계속 이제 현숙이가 차 안에서 열추자 다니면서 그렇게 손잡고 다닌 거 얘기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공간에서 앉아가지고 단둘이 얘기할 때도 계속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정수기한테 내가 따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정수기가 나를 대화를 거절해서 내가 좀 충격받았다, 놀랬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내가 이제 현숙이 너랑 손잡고 다니는 거를 정수기가 알게 돼서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계속 정수 얘기만 해. 단둘이 공간에서 앉아서 얘기할 때도. 근데 또 현숙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수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나는 남자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다. 일반적인 여자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자애들은 너에 대해서 너가 다른 여자들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근데 나는 알아들어가지고 너를 이해하는 거다. 현숙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영수씨가 이렇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착각하고 잘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 저는 현숙이라 생각해요. 제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정숙이고, 누구보다도 제일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현숙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영수한테 맞추려고 내가 너의 언어를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영수한테 막 싸바싸바 하면서 하는 것도 참 현숙님 좀 별로였어. 현숙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영수 편을 들고 그래도 영수는 계속 정숙이가 나를 거절했다, 거절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도 현숙이는 못 알아듣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수씨가 계속 현숙님 앞에서 정숙씨 얘기를 하니까 현숙님도 이제 영수씨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뭐라 했냐면은 정숙이 계속 하는 게 거슬린다, 계속 정숙 얘기하니까 열받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씨가 정숙한테 차인 게 마음에 걸려서 그렇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굳이 풀 필요가 있냐, 나 좋다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현숙이 너한테 집중할 거다. 뭔가 지적받을 때마다 그 바로 앞에 대화하는 사람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 또 기분 상한 것 같으니까 맞춰주려고 하다가 또 오해가 쌓이고, 영수님은 또 저번 주랑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내일 정숙이랑 확실하게 얘기할 테니까 현숙이 너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숙님도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이해해달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린다. 저는 이거는 현숙님이 나름 예리했던 것 같아요. 남자의 언어 제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었는데 딱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리하게 잘 얘기한 것 같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현숙님이 그렇게 의심하니까 영수는 명확하게 얘기해줄게,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진심 하나도 없는 거. 현숙님은 계속 분명히 네가 나 좋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해를 해줘야 되지? 이러고 있고. 이게 계속 영수씨는 회피하고 내가 정숙이랑 안 되면 현숙이한테 가야 되다 보니까 현숙이를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기다리게 만들고 변명하고, 현숙님은 계속 의심하는데 영수 말고는 또 대안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고, 감정이 안 좋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수씨가 계속 애매하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음 주에 현숙님이 막 터져가지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런다고 봐요. 영수님이 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날인가? 정숙님이 이제 영수랑 완전히 정리돼가지고 영수 피해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현숙님이 정숙님이 앉아있는데 나타나니까 정숙님이 이제 현숙님 보고 피하려고 자기가 먹은 거 설거지만 하고 가려고 하는데, 현숙님은 그냥 정숙님 가게 냅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굳이 정숙님이 일어나 버리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또 이러더라고. 이게 전날 밤에 계속 이어져가지고 정숙님 도발하는 거죠. 이런 것도 정숙님이 현숙님 불편해가지고 피하는 거면은 피하나 보다 하면 되는데 왜 계속 그거를 말을 건들까? 현숙이처럼 이렇게 지독하게 계속 사람을 도발하는 사람은 무섭고 단호하게 한번 들이받아줘야 이렇게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현숙님의 도발이 끝이 안 나는 거라 생각해요.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로 물어봐. 그러면은 현숙님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 때문에 그러고 있어. 현숙님은 아니었으면 계속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대화했을 텐데 다른 사람들하고. 현숙님 온 거니까 피한 거지 뭐. 이 말하는 상황이 좀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출연자들 다 있는 데서 또 남녀끼리 손도 잡을 수 있고 뽀뽀도 할 수 있고 이런 말 하면서 이러는 거, 영수가 다른 여자 출연자들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영숙씨가 저한테는 안 그랬다고 이러니까 나한테 그랬다고. 저한테는 그랬는데, 저한테는 남녀끼리 손도 잡을 수 있고 뽀뽀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 했다고. 일부러 정숙이 들으라고. 이게 너무 참 심해. 송혜나씨도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심하다고. 일부러 정숙이 들으라고. 너한테도 안 했지? 나한테는 영수가 남녀끼리 손도 잡을 수 있고 뽀뽀도 할 수 있다
영수가 이런 얘기 했다? 너 몰랐지? 일부러 정숙이 들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영수랑 손잡고 다녔다고 또 얘기하고 차 안에서 얘기했던 거. 이게 사실 웬만한 어지간한 여자분들은 방송이고 자시고 계속 현수님이 내가 가만히 있다고 긁고 도발하니까 따로 불러서 이렇게 싸우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현수님한테 적당히 하라고 무섭게 호통을 치든지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정수님은 또 상대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워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상대를 계속 안 하는 것도 정수님이 약해 보여서 그런다기보다는 현명하다는 생각했어요. 그냥 현숙하고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피하는 거라는 생각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감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들 셋을 혼자 키우느라 세지셨나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절대 그 아이 셋을 혼자 키우시느라고 현수님이 이런 거랑은 전혀 연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어른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책임을 다하다 보니까 내가 더 성숙해지고 어른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숙님은 사실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저는 다음 주에 정숙님이 현숙님하고 1대1로 대화할 때도 언성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똑같은 목소리 톤으로 얘기하는 것도 다 괜찮게 보입니다. 현숙님이 너무 빌런이다 보니까 정숙님이 너무 평범하고 괜찮은 분으로 보여져. 감정적인 모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나이는 같은데 직업이나 자녀 유무 현숙님이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이 많아서 정숙님 공격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직업이나 자녀 유무가 정숙님보다 밀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계속 내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그리고 출연자들 다 같이 있는 데서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자기만 더 못나 보이는 거 아닌가요? 현명하지 못한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약간 좀 밀리다 보니까 그런다기보다도 정수씨가 다른 남자 상철이를 선택해놓고 계속 영수한테 다시 잘해보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짜증나가지고 현숙님이 계속 정숙이랑 트러블 나는 거라 봅니다. 영수는 분명 나한테 확신을 줬는데, 나한테 손도 잡고 뭐 남녀가 뽀뽀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면서 확신을 줬는데 나도 영수한테 확신을 줬고 우리는 그런 사이인데 서로 선택했고 내가 영수 선택해가지고 데이트도 했고, 근데 정숙이는 상철이 선택해놓고 왜 이렇게 끼어들어? 짜증나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영수가 문제다. 영수가 현숙이를 착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 손잡고 다니는 것 때문에 지금 정숙하고 현숙이가 피 터지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영수가 행동 똑바로 안 해가지고. 현숙이가 보여주는 모습도 정말 별로지만은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이 모든 상황을 야기시킨 영수가 문제야. 영수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수가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영수가 낮에 얘기한 대로, 정숙이한테 얘기한 대로 영숙하고 현숙이 선 그었다면은 이런 문제 안 생겨요. 영숙하고 현숙이랑 정리한다며 정숙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손잡고 왜 다녀? 영수가 문제야. 그러니까 현숙이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 영수랑 나랑 잘 되고 있는데 왜 정숙이 끼어들어?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정숙이 미워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라니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긴 하지만 이 모든 원흉, 갈등되는 상황의 원흉은 영수입니다. 영수가 계속 애매하게 정숙이랑 대화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현숙씨가 영순이한테 얘기를 따져요. 영수야, 너는 정숙이랑 대화하려고 하는 게 서로 풀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다시 정숙이랑 붙잡으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너가 정숙이랑 다시 대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렇게 눈을 또 정색하면서 영수를 추궁하거든요. 그러면서 귀한 시간을 나를 기다리게 하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영수한테 따지니까,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너는 그냥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냐? 나나 정숙이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냐? 이렇게 계속 따졌거든요. 그 영수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최종 선택도 이제 다음 날인가? 최종 선택하는 날인데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영수는 항상 이럴 때마다 좀 걷재, 뭔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영수는 걸어요. 걸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 그래. 그러면서 이제 영수가 현숙이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고 정숙이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숙이는 너 그런 찝찝함으로 나한테 올 수 있겠냐, 나한테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하니까 그 영수가 계속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숙이는 그런 것도 해결 못하는 남자가 나랑 이어갈 수 있겠냐고 하면서 좀 어이없어 하고 막 그러더라고. 계속 이제 불신만 쌓이는 거죠. 분명히 오늘 저녁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얘기해준다고 했는데 영수랑 정수이가 대화를 안 해주니까 영수는 계속 대화하고 싶어하고 나는 기다리고 있고, 현수님 입장에서는 영수가 계속 이렇게 어설프게 나를 어장질하고 있기 때문에 조바심 나고 초조함 때문에 이렇게 또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현숙하고 정수이가 또 붙잖아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싸우는 이유가 영수가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영수가 현숙을 기다리게 하면서 초조하고 예민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 현숙이 씨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게 엉뚱한 정숙이한테 이렇게 화풀이식으로 되는 거죠. 너 왜 빨리 정숙이 너 영수랑 정리했으면 정리한 거지 왜 영수한테 자꾸 여지 주냐고.
이런 식으로 현수님 입장에서는 또 정숙 씨한테 따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영수는 왜 맨날 있다가 좀 걸을까? 이러는 걸까요? 궁지에 몰릴 때마다 좀 걷져가는 이유는 영수 씨가 걸으면서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앉아서는 변명이나 오해를 풀 수 있는 해명을 하는 게 앉아서는 머리 안 떠오르는데 걷다 보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지에 몰릴 때마다 영수 씨가 걷자고 하는 거라고 전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현숙님이 계속 영수 씨한테 너 빨리 확신을 줘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도 영수 씨가 오늘 현숙님한테 뭐라 했냐면 내일도 정숙이랑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시간의 구애는 안 받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오늘 오후 6시까지 얘기해 주기로 했잖아. 어떻게 정할 건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말이 바뀌었어. 시간의 구애는 받고 싶지 않대. 영수 씨가 문제. 영수 씨가 현숙을 미치게 만드는 영수가 문제입니다. 지금 영수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데 정수이가 그럼 최종 선택하는 날까지도 끝까지 대화 안 해주면은 그러면 어떡해? 나는 그냥 이 시간 날리는 거 아니야. 영수처럼 이렇게 어장치는 거는 이건 도저히 뭐 좋게 볼려 좋게 볼 수가 없죠. 알아본다고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켈리님께서 진짜 영수가 행동을 잘못한 게 현숙이가 영수 포기했는데 애매한 행동 때문에 현숙이 눈이 돌아갔잖아요. 본인이 저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켈리님 말씀대로 저번 주에 분명히 현숙님이 영수 포기했었어요. 근데 영수 씨가 따로 현숙님과 대화할 때 그 영수 씨가 선을 확실하게 긋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현숙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현숙님이 포기했다가 다시 영수 선택한 거예요. 영수 씨가 말을 애매하게 이렇게 현숙님이 다가오게끔 유도하듯이 얘기해가지고 이 모든 게 영수가 자초하고 유도하고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영수입니다. 영수. 원래 맨 처음에 현숙님이 분명히 영수한테 난 영수랑 안 될 것 같다면서 먼저 손절했었는데 또 그 이후에 얘기하다가 영수가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다시 된 거였거든요. 원래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딴 데 있으면은 영수처럼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숙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현숙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정숙이나 현숙이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영수처럼 행동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다가 둘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데 둘 다 그냥 마음이 애매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영수의 본심이요? 저는 영수의 본심 옥순한테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옥순만큼 좋아하는 여출은 없는 것 같아요. 영수의 본심은 옥순. 옥순 씨는 연애해보고 싶다. 정숙님은 이분이 회계사 전문직에다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숙님 괜찮네 정도. 현숙님은 아예 관심도 없는 그냥 나 좋다고 하니까 상대해주는 딱 그런 정도라고 저 봅니다. 지금 하는 모습들이.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남녀관계에서 이렇게 애매한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정희님처럼 정희님이 영철 씨한테 한 것처럼 정희님이 영호 씨한테 한 것처럼 영철님한테는 이제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화이팅 이랬었고 영호님한테는 나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깔끔함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런 그렇게 깔끔하게 남녀관계 이렇게 하는 게 정희씨처럼. 근데 영순이처럼 이 사람한테도 여지 주고 오는 여자 안 맞고 이래버리면은 기존에 영수한테 관심 있는 여자들이 떠나죠. 이 사람은 항상 이런 스탠스구나. 좋아하는 원픽이 있다 하더라도 오는 여자를 다 저렇게 스킨십 받아주고 들이대는 거 받아주고 손도 잡고 다니고 저렇게 뭔가 지조가 없는 사람이구나. 다 떠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수님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면은. 그럼 왜 여지 주는 건가요? 영수씨는 솔로 나라에서 커플이 돼서 나가고 싶은 것 같기는 해요. 정숙이랑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숙이랑 안 되면은 현숙이라도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이는 완전히 이제 끝났고 지금 선택지가 정숙 아니면 현숙인데 정숙이는 지금 현숙이가 입이 싸가지고 여추들한테 내가 영수랑 손잡고 다닐 때 그걸 동대만에 떠들고 다녔잖아요. 정숙이랑 관계가 애매해지다 보니까 만약에 정숙이랑 안 되면은 그래 현숙이랑 손잡은 김에 현숙이 선택해야겠다. 약간 이 순위로 어장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대처 방법 모르는 게 아닌가요? 이분들이 나이가 40이고 돌싱인데 모르는 게 다 이해받는 게 아니에요. 몰랐다는 걸로 이분들이 뭐 10대 20대면은 모를 수 있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분들 나이가 40이고 돌싱이야. 모르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영수님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이분 회사 대표인데 아무튼 영수님이 확신을 여자 출연자들한테 어떤 여출한테 내가 선택을 하겠다 빨리 정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여자분들끼리 이렇게 다 뒤집어지고 싸우고 이렇게 계속 갈등이 심각하게 더 고조되고 되는 거로 전 생각을 합니다. 영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로 전 생각을 해요. 영수가 현숙 선택할까요? 글쎄요. 현숙 선택 안 하고 정숙이 선택했다가 정숙한테 차일 것 같은데 현숙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영수는 현숙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음 주에 현숙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짜증난다 그러면서 영수 지나쳐 가는데 영수씨가 현숙님이 자기 때리는 줄 알고 쫄았거든요. 영수는 현숙한테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최종 선택할 때 현숙 선택 안 해요. 제가 그 장면 보고 좀 확신을 가졌어요. 다음 이거 보니까 현숙씨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열받는다면서 짜증난다면서 영수 지나쳐 가는데 영수는 현숙씨가 때리는 줄 알고 약간 어이구 막 이러더라고. 현숙 선택 안 해.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면은 정숙이 선택하고 정숙이한테 뭐 차이는 그림이 나오겠죠. 여러분 영수는 계속 그냥 현숙이한테 맞춰주고 있을 뿐인 거예요. 나 좋다고 하니까.
나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매몰차게 선을 안 긋는 거죠.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맞춰주고만 있는 거고, 좋아하는 마음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은 나는 네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진심이 하나도 없는 그냥 영혼 없는 얘기였다고 생각해요. 오늘 나는 네가 좋다고 얘기한 거.